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한국의 퇴직급여입니다. 이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죠. 특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퇴직 후 삶에 대한 고민이 정말 깊으신 것 같아요. 네, 그 퇴직금이랑 퇴직연금, 그중에서도 DB형, DC형, 이게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알고 싶어 하셨죠?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 핵심 차이점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리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퇴직급여라는 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게 법으로 딱 보장되는 권리거든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계속 일하시고 또 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 그러면 대부분 적용 대상이 되시는 거죠. 퇴직 후에 경제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중요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냥 퇴직금 이 말이 훨씬 익숙했잖아요. 그냥 회사가 알아서 딱 챙겨주던 그런 느낌.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퇴직연금 이 제도가 중요해진 건가요? 뭔가 바뀐 이유가 있겠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과거 퇴직금 제도는 이제 회사가 직접 관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좀 어려워지거나 심하면 도산하거나 이러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안타깝죠.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그런 사례 분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이걸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안전하게 미리 적립을 해두는 거예요. 덕분에 근로자의 수급권이 훨씬 더 보호받게 된 거죠. 훨씬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퇴직연금의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그 궁금해하시는 확정급여형 DB하고 확정기여형 DC형입니다. 네. 바로 그 DB와 DC. 여기서부터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좀 그랬고, 이름도 비슷하고, 핵심 차이가 대체 뭔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가장 큰 차이는 딱 두 가지예요. 누가 운용 책임을 지느냐, 그리고 그 결과로 받을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겁니다. 자, 먼저 확정급여형 DB부터 볼게요. Defined Benefit. 영어 그대로 받을 급여가 benefit이 사전에 확정, defined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퇴직할 때 평균 임금 있죠? 보통 퇴직 전 3개월치 평균 임금. 여기에 근속 연수를 곱해서 받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그 자료에서 본 것처럼 안정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다니는 회사처럼 임금 상승률이 꾸준히 높고 여기서 오래 다닐 것 같다 이런 분들은 DB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예리하시네요. DB형에서는 운용 책임이랑 위험 부담 이걸 전부 회사가 져요. 회사가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든 아니면 혹시 손실을 보든 간에 근로자는 약속된 금액을 받게 되니까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금 상승률이 높거나 장기 근속이 예상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확정 기여형 DC는 뭐냐? Defined Contribution. 이건 회사가 내야 할 기여금인 contribution이 확정, defined 된 방식이에요.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이걸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꼬박꼬박 넣어줍니다. 이게 과거 퇴직금 계산 방식하고 좀 비슷한 수준의 기여를 보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냥 돈만 딱 넣어주고 그걸 어떻게 굴릴지는 이제 제 몫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게 그 자료들 보니까 좀 걱정되는 게 DC 가입자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냥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넣어둔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사실 DC의 장점이라는 그 잠재적 수익을 그냥 놓치는 셈이잖아요. 이 부분은 진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DC형의 핵심이면서도 어려운 점이죠. 근로자가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운용 성과가 달라지고 당연히 퇴직 시 받을 금액도 변동되는 거예요. 운용 잘해서 수익이 나면 DB형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면 원금보다 적어질 위험도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DC형을 선택했다면 진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 적극적인 관심, 관리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와, 이제 정말 명확해졌습니다. DB는 회사가 딱 책임지고
약속된 안정적인 금액을 주는 것. 그리고 D씨는 회사가 돈은 내주지만 내가 직접 운용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자율성과 잠재적 수익, 그리고 위험이 있는 것. 딱 이렇게 정리되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DB는 안정성, DC는 자율성 및 수익성 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제도가 나한테 더 유리할까? 이건 뭐 개인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연령대, 또 앞으로 임금 상승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다니는 회사의 재정적 안정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신중하게요. 아까 그 보내주신 분석 자료 중 하나를 보면 좀 젊고 투자에 적극적인 근로자일수록 장기적으로 봤을 때 DC형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결과도 있었죠. 물론 이건 시장 상황이나 개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퇴직급여제도,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DB와 DC의 핵심 차이점을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퇴직 후 자선 관리에 대한 그림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더 선명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 만약 여러분이 DC형을 선택했거나 아니면 지금 고려 중이시라면요. 이제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실질적인 노후 준비의 핵심 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운용 능력의 차이가 나중에 실제 퇴직금 수령액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안정적인 게 최고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의 금융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어느 수준인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또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퇴직급여 운용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그 시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